그 투약 관련해서 좀 문의가 계속 많이 오세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일단 왜 문의가 많이 온지를 저도 알겠습니다. 뭐냐면 나 공단에서 25년도 지표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가지표 30번이라는 곳에 이제 투약 및 약품 관리인데 그전에는 이런 뭐 어떤 잔량이라는 관리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25년도 1월 1일부터 25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자, 투약량 및 잔량을 표시하라고 됐어요. 어디에? 투약일지. 자, 투약일지는 어디죠? 자, 보시면, 자, 3-1번 이쪽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3-1번에 이 투약관리 쪽에다가 여기에 잔량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25년도 1월 1일부터 잔량이 표시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24년도 10월 31일은 없어요. 왜? 평가지표는 25년도 1월부터 하고 돼 있으니까, 자, 1월 1일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그 우리 케어프가 뭐 1월 9일 날 했으니까, 일 그때 반영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1월 1일부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단에서도 예, 지금 평가 한참 중인데 1월 1일부터 하셔야지 평가 때 인정됩니다. 이게 지금 점수가 이게 뭐 저기 뭐 1점인가 2점인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 점수를 더 받으시려면은 예,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슬라이드 화면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예, 자, 크게 좀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잔량을 1월 1일부터 표시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쪽 투약일지 기록하실 때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대로 저쪽에서 안내에 따라서 투약 신규 등록 또는 기존 투약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정보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뭐 총량이랄지 이런 부분들 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평가지표 30번의 확인 방법 4번을 보시면 자, 평가지표 보면은 평가 기준이 있고 또 그 아래쪽에 어떻게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확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 평가단들 오셔서 우린 이렇게 확인하겠다는 내용. 이 부분까지 잘 보셔야 돼요. 평가지표에.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 쭉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글자가 그 25년도에 새로 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빠뜨리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투약에서는 잔량이 중요해요. 잔량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투약 기록은 병원 처방전 또는 약물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경구용 처방량, 즉 전문 의약품이죠. 이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약 포장 개봉 방식을 기준으로 투약 개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약 개수 안에는 뭐 사용량, 잔량, 총량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쪽 이제 투약 일지를 기록하시고 나서 출력하시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약량 그 산정 방법 어떻게 하냐면 자, ATC 포장 방식이라고 있어요. 우리 약국에 가면은 뭐 여러 알약들을 하나의 봉다리 안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ATC 포장이라고 해서 이제 포 개수단인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PTP 포장. PTP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약을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 하나씩 끄집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알루미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약 개별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액체약 파우치 포장은 포개수 그다음에 알약병 포장은 알약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입으로 통해서 드시는 그 처방약에 대해서 알약을 셀 수 있는 어떤 약에 대해서는 그 어떤 투약 일지에다가 잔량을 표시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예. 이 내용까지는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또 밑에 보시면 약 개수 산정 방법에 대한 예시가 또 공단의 그 확인 방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TC, 그다음에 뭐 PTP 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예, 구분해서 잔량을 표시하라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그리고 또 보시면 또 기준 4번 확인 방법 기준 4번의 예시를 보시면요. 예, 투약 관리 일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뜻 보면은 저희 케어포 그 기록하는 화면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예, 이제 뭐 저희 쪽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 기록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쪽에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 품목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약들을 실제 밑에 투약 기록지에다가 기록하실 때 뭐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 피로시 이렇게 또 기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기록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다음으로 그 다빈도 FAQ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그 수급자 뭐 외출 외박하실 때 뭐 지침약에 대한 뭐 투약 기로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보면 실제
수급자가 외출 외박 상태에서 지침한 약에 대해 투약이 이루어졌는지 평가 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됐어요. 다만 원래 투약하는 시간에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유에 대한 외출 외박의 기록을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또한 시설 내로 복귀 시 약물명, 투약량 및 잔량 제공자명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또 외출 나갔을 때는 이분이 시설 내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투약일지를 그 기간 동안은 확인하지 않는 거고, 다시 이제 복귀했을 때는 복귀 시점부터 약을 또 투약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는 다시 또 동일하게 기록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수급자 외출 외박 대장은 기관에서 투약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계약의사 증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수급자의 안전 관리와 기관 내 가정 예방 관리를 위해서도 외출 외박에 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번에 외출 관리 또는 외박 관리 그 관리 대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성하시고 근거를 남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그 공단 답인도 Q&A 보시면은 100번입니다. 자, 제가 그, 뭐, 안약이나 연고, 이제 그런 질문도 보시면은 좀 이따 제가 관련된 거 다 안내를 드립니다. 예, 순서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전문 의약품에 대한 투약 시 약국에서 포 단위로 처방받았을 때에도 투약량 및 잔량을 알약 단위로 기록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면 어떻습니까? ATC 어떤 포장 단위로 했을 때는 ATC 한 포, 두 포, 세 포. 그러니까 그 포 안에 만약에 알약이 10개 들어있다. 알약이 10개 들어있으면은 그냥 그 자체 하나의 어떤 포장 단위를 한 포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여기 이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 ATC 포장 한 포를 한 개라고 인정한다고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단의 평가지표 확인범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대로 이대로 이제 그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그 ATC 즉 뭐냐면 실제 그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의 그 내용이 만약에 내과약이다 또는 어떤 뭐 그 외과약이다 또는 정신과약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 등록하실 때 뭐 투약명에다가 뭐 내과약 또는 뭐 정신과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단 예시처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빈도 Q&A를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 다시 보셔가지고 공단에서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인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예. 그다음에 또 Q&A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뭐 배 아프다든지 또는 뭐 그 머리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떤 따로 뭐 처방전을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뭐 더 상비약이라고 해가지고 즉시 뭐 필요시마다 이제 그때 드실 수 있도록 그것도 약이지 않습니까? 어떤 그 응급약품이 되는 거죠. 응급약품, 비상약품. 자, 이런 약품을 자, 의사 처방 없이 투약 가능한가요?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오늘 뭐 그 투약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약간 좀 동떨어진 부분일 수는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시설 평가 시 약국에서 구입한 상비약은 자, 수급자의 투여 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나 상비약의 경우도 약품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거나 의사와 상의히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약이 어떤 그 수급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한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투약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 이거 지금 공단에서 제공된 Q&A입니다. 예. 그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저희 케어프 말고 공단 평가팀으로 여쭤보셔야 돼요. 예, 저희도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똑같이 그 알려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단 평가팀으로 평가팀으로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공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공단 어떤 평가팀에 이제 그분들 나오셔서 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저희 쪽에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작성되도록 돼 있으니까 야, 이 어떤 많은 또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또 공단에서 그 답변도 Q&A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내용들 보셔가지고 이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배기본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건 뭐 그동안에 많이 접했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것까지는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쪽 그 투약 잔량 관리 기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구용 처방약을 기록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잔량을 표기하는 대상보다 경구, 즉 입으로 드시는 약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잔량 관리할 수 없는 투약 대상은 뭐냐면 실제 그 뭐 바르는 연고, 뭐 연고를 뭐 입에다
그러니까 바를 수도 있겠지만 이걸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연고랄지 또는 뭐 주사, 그다음에 또 눈에 넣는 안약. 이것들은 전부 다 경구용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잔량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투약명 수정을 위해서 기록된 투약명 수정물 삭제는 어, 불가하진 않고 제가 이번에 이거를 좀 수정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약간 수정을 하진 않았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수정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만약에 오타로 등록된 투약명에 대해서 수정 가능하도록 제가 4월 22일 날에 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쪽에 투약 갱신 처리 안내라는 게 있는데 뭐 일단 자동 갱신이 있고 또 직접 갱신 버튼 눌러서 수동으로 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시 투약 관리인데요. 일단 약을 받아오긴 받아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매 요일 일마다 그다음에 또는 뭐 매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정기적으로 뭐 월요일만 드신다든지 또는 뭐 그 어떤 수요일에 뭐 아침만 드신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시 아니면 실제 내가 어르신이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 이제 그때 뭐 제공하신다든지 그런 약들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까지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투약 종료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존에 투약하던 약을 종료할 때, 그다음에 또는 처방전에 따라서 투약 기간의 시작일을 맞추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벌써 이 약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약을 이제 종료 처리할 때도 이제 투약 기간의 종료 날짜를 지정하셔 가지고 종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약일지 잔량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아마 지난번에 제가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제가 투약관리 초창기에 그 개발했을 때 반영했을 때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어르신들 뭐 병원 입원이랄지 또는 뭐 명절 때 뭐 자녀분들 댁으로 가신다든지 그렇죠. 그때는 뭡니까? 일단 꾸준하게 드시던 약을 또 외박 나가셨다고 해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들고 가셔야 돼요. 병원이랄지 또는 어떤 그 이제 아드님 뭐 자녀분들 댁으로 가실 때 가져가셔서 그러면 몇 개를 가져가셨는지를 이제 그 약을 따로 이제 세 가지고 이제 잔량 수정이라는 저희가 또 기능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공하고 나서 남은 약을 거기다가 입력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뭐 수급자 입원을 할지 또는 뭐 자녀분 때 가신다든지 또는 약을 또 분실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잔량 수정이라는 부분에다가 분실하고 남은 실제 잔량을 입력하시고 조정 사유에다 잔량 조정 사유에다가 왜 조정됐는지를 사유를 써주시면 돼요. 뭐 분실했다라고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뭐 약 몇 개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공단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 뭐 업무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의 사고가 있을 때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럴 때 이렇게 잔량 조정에다가 입력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투약명 수정 뉴 기능 추가, 그다음에 투약명 삭제 뉴 기능 추가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이 기능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4월 22일 날에 잠깐 공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4월 22일 날에 제가 패치가 돼가지고 공지를 좀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 공지 보세요. 저 공지 제가 설명하고 화면까지 다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이 보시면 좀 더 글보다는 그림까지 갖췄으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딨냐면 자, 쭉 내려가서 자, 3-1번입니다. 자, 여기 있죠. 자,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의 수정이 가능하게끔 제가 했고 자, 이때 자, 투약명을 수정하면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에서 투약명을 수정하면 기존에 투약된 일지 또는 그 이제 투약 예정인 모든 일지에 대해서 모든 이름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주로 뭐 오타 등으로 인해서 그 양명 수정하려고 많이 문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 투약명의 수정 기능이 없을 때는 투약 기록을 삭제해야지만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답변 드렸는데 그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투약명의 수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수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투약 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의 기록 삭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어차피 지금도 그 투약 기록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 절차가 좀 약간 복잡해요. 약간 단계를 뭐 한 몇 단계 더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수급자 투약 부모 관리 가시면은 그 해당 약에 대해서 투약 일을 삭제하라는 버튼이 일자별로 다 있어요. 날짜별로
투약일로 삭제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누르시면은 그 해당 약만 기록된 투약 일지에서 그냥 그 체크 표시가 빠지는 거예요. 체크 표시가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그 투약 그 기록을 좀 더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아마 좀 많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해소가 되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화면 보면서요. 자,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제가 이제 그걸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아까 방금 제가 공지사항으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내용은 뭐냐면 저희 쪽이 이제 간혹가다 그 아직도 이제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문의냐면 투약 제공하실 때 저희 쪽에서 이제 투약일지 쓰실 때 뭐 격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건 아니죠. 월 수금이 아니라 지금 실제 우리는 어, 첫째 주에는 월수금만, 둘째 주에는 뭐 목금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격주로 해가지고 투약을 하고 싶다. 또 그리고 우리는 주 몇 회만 하고 싶다. 또는 월 몇 회만 하고 싶다. 이런 설정을 저희 쪽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없다라고 좀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그냥 매일마다 뭐 기록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요일에만 기록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기능만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자, 보면은 투약 총량 관리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바르는 연고, 그다음에 주사, 그다음에 눈하는 안약은 경구, 즉 입으로 드시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이런 약들은 총량 관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경구용 약에 대해서만 잔량키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약들에 대해서는 총량을 딱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 투약 부모 관리에서도 예, 총량에 관리하지 않음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어떤 뭐냐면 연고라는 부분이 하나 어떤 포단으로 됐어요. 만약에 한 번만 쓰게끔 한 번 쭉 짜서 한 번 쓰는 게 일회용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가령 필요시 관리하신다든지 어차피 경구용 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관리하고 싶다 한다면 야 그렇게 좀 셀 수 있는 약들, 셀 수 있는 뭐 연고, 또 셀 수 있는 뭐 안약, 또 셀 수 있는 뭐 주사제 같은 거 있으면은 그것들은 따로 뭐 관리를 하셔도 관계없어요. 대신 뭐 경구용만 하시면 되는데 경구용 약이 아니더라도 따로 관리를 하기 원한다면 뭐 셀 수 있는 약 같은 거 있으면은 뭐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질문들도 오셔서 이렇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피로시 투약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피로시 투약 관리는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처방전을 받아오긴 받아오셨는데 또 이제 투약 요일도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떤 요일에 드실지 몰라요. 그죠? 일단 어떤 요일에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피로시라는 약을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자 보면 일단 투약명이 AA라는 약을 등록하셨고 또 총량이 어떤 100개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개를 드실지 뭐 두 개 드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라는 값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약 요일은 자, 매일 중에 어떤 요일을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모든 요일을 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약 시점이 바로 이게 피로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피로시 투약 관리. 그래서 식전인지 식후인지 아침, 점심, 저녁인지 취침 전인지 이것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등록을 하시면 돼요. 왜? 실제 투약 일치 보시면 이 설정에 따라서 매일 어차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매일 그 약은 보입니다. 목록에서. 보이되 실제 투약이 필요할 때만 그때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식전, 식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이 그 체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목록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만 체크해서 필요시 투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투약 관리 잔량 조정 부분인데요. 자, 이 기능도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뭐 외박이랄지 또 뭐 잠시 외출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뭐 분실 또는 뭐 명절 때 뭐 자녀 분택을 가진다든지 이때 근데 그때 이제 약을 또 밖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공된 약 이후에 잔여량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약된 이후에 어르신이 이제 외박 또는 뭐 어떤 외출 나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잔여량을 여기다가 잔량 조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하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복귀하잖아요. 복귀 때부터 투약하시면 그때부터 차감이 됩니다.
나섰죠? 어떤 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박 전에 잔량을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복귀 때 투약을 하시면 외박 전에 입력했던 잔량 값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어져서 자동적으로 차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잔량 조정에서 넣었던 이 잔량 그 개수는 처음에 그 수급자 투약 범위를 관리해서 입력했던 그 여기죠. 이 총량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총량 따로 잔량 따로인데 일단 잔량에 입력하면 잔량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잔량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갱신이라는 제가 기능이 있습니다. 갱신 기능. 갱신 기능. 자, 갱신 기능은 뭐냐면 실제 그 투약 기간 장동 갱신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자 보면 여기에 그 투약 기간 자동 갱신하고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시면 실제 여기 지금 제가 투약 종료 일자가 25년도 5월 11일이잖아요. 그죠? 이 날짜 새벽에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새벽에 자동적으로 하나가 더 생겨나요. 똑같은 약이. 그래서 이제 5월 12일 날짜가 시작된 날짜라서 바로 새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옵션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실제 그, 이 자동 투야, 아니, 자동 갱신 기능을 해 놓으시면은 어차피 자동적으로 이야기 어르신들께서 처방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새로 또 처방을 또 받아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동 갱신에 따라서 그 날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필요시에 따라서 예, 수동갱신이라는 또 기능이 있는데요. 이 수동갱신은 뭐냐면 아까 자동갱신 말고 나는 직접 지금 어떤 그 투약 기간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의 어떤 그 투약 기간 종료를 그냥 오늘로 바꿨어요. 원래는 한 4월 30일인데 의사가 더 이상 뭐 처방을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종료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드시는 약을 그만 드시고 새로 다시 받아간 약으로 다시 드시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똑같은 약이지만 지금 드시는 약을 지금 오늘까지만 드시고 남은 약은 뭐 반납하세요 또는 폐기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종료지만 일단은 4월 오늘 24일로 해서 종료 처리하시고 다시 갱신 버튼 눌러서 자,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그 약으로 해서 새로 다시 이제 투약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갱신 기능은 여러 가지 뭐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5월 그 만약에 4월 30일까지 약을 드셔야 되는 어떤 그 기간이 있는데 이 약을 뭐 의사분께서 오늘까지만 드시고 남은 약은 뭐 폐기 또는 반납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처방 받은 약부터 이제 내일부터 드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투약 기간을 조정하실 때는 일단은 갱신 버튼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날짜가 그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요. 그래서 그냥 갱신 눌렀을 때 또한 갱신 눌렀을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밑에 좀 안내를 좀 해놨죠. 자, 갱신된 투약명과 기존 동일 투약명의 투약 기간을 중복 처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또 다음번 그 개발 때 케어포 그 이제 패치할 때 이것도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할 겁니다. 연구해서 이제 적용할 거고요. 현재 보니까 이게 중복을 시켜 놓으시니까 하루에 똑같은 약을 뭐 두세 개씩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서야 그걸 취소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약 기록하실 때 분명히 똑같은 약이 두개, 세 개 있었는데 그때는 확인 안 하시고 나중에서야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최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후에는 그 중복되는 건 좀 막을 건데 아직은 좀 막겠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 똑같은 투약물에 대해서는 이런 투약 기간이 중복되시면 안 돼요. 왜? 중복되면 투약일지에 똑같은 약들이 두세 개씩 계속 보입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절대로 중복되면 자 밑에 이게 그림처럼 똑같은 약이 그 중복된 약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네, 물론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약 하나만 투약하시면 되는데 계속 뭐 이 약 저 약 뭐 동일한 약을 여러 번 또 투약하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복된 투약물 삭제인데요. 저희가 그 4월 20일 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약을 이제 삭제할 때 제가 이번에 그 투약명 삭제 기능이 좀 추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좀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약을 삭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삭제할 때 그 상단에 그 안내가 나옵니다. 뭐 투약 일지가 며칠자가 기록이 있으니까 이 약들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날짜를 확인하시고 그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기능으로 가셔가지고 이 날짜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삭제를. 예. 그리고 또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투약 기록 취소 방법인데 실제 이 기록 취소라는 게 투약 기록에 대한 삭제 부분이거든요. 삭제 부분.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실제 투약된 약에 대해서 기록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그 주황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 이 체크를 한번 또 클릭하면 체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서 하단에 저장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그 이 약 전체 하루치 약을 다 뭐 기록을 취소한다든지 그러면 우측에 있는 투약지음을 눌러가지고 뭐 저장을 누르신다든지 그러면 이 약에 대한 기록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됩니다. 이 방법도 있고 또 제가 또 4월 22일 날 반영된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약 기간의 수정인데요. 투약 기간의 수정. 자, 투약 기간 수정도 보면은 그 실제 그 이 약을 뭐 투약 기간이 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투약 기간 설정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제 그 이 약이 4월 5일부터 투약이 돼야 되는데 4월 1일자로 투약 기간을 하다 보니까 4월 1, 2, 3, 4를 투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그 어떤 그 투약을 4월 5일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제 어르신한테 약을 드시기는 4월 5일부터 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쪽 케어포만 투약 기간을 잘못 설정하셔가지고 그냥 그 투약 기록 하셨던 거죠. 아마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투약 기간의 날짜를 시작 날짜를 4월 5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왜 안 되잖아요. 투약 일지엠이 4월 1, 2, 3, 4, 5 기록이 있기 때문에 수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까처럼 투약 기록을 1, 2, 3, 4를 지우시고 하셔야지만이 4월 5일자로 날짜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금은 제가 이제 투약 기록에 대한 어떤 삭제 방법을 좀 관습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이런 안내에 대한 부분을 아마 좀 이해하실 수도 있고 좀 쉽게 예, 삭제 처리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우선 이론 설명드리고 좀 이따 그 화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자,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투약 기록에 대한 취소 방법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투약명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기간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약 기록을 취소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리 처방받은 경우의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문의가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보면 실제 지금 드시는 약이 저기 3월 6 아니 저기 4월 30일이 투약 종료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미리 앞서서 똑같은 약을 좀 한 5일 전에 4월 20 한 4일쯤에 오늘이죠. 5일 오늘 미리 또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이후인 5월 1일부터 약을 드실 것을 또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저희 쪽 입력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5월 1일부터 투약 기간을 다시 새로 등록해서 네, 신규 등록하시고 나서 투약 기간도 5월 1일자로 해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오늘 받았으니까 투약 품목 신규 등록하셔가지고 투약 기간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존 투약품이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투약일지에 약이 두세 개씩 똑같은 게 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처방전은 그냥 오늘 처방을 받은 것 뿐이지 약 드시는 거는 5월 1일부터 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투약 품목 신규 등록할 때 또는 갱신 처리해서 투약 기간 수정할 때는 그 오늘 지금 현재 드시는 약이 만약 4월 30일이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부터 투약 시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처방을 받은 날로 투약 기간의 시작 날짜를 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약이 두세 개씩 이렇게 중복된 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최대한 좀 막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언젠가 좀 이게 좀 적용 좀 중복되는 부분들 좀 제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좀 설명도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빈번히 좀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예, 좀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개발된 그 내용입니다. 4월 22일 날 발행된 거. 자,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을 통째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수정하냐면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 가면은 그 해당 그 약에 대해서 정보 수정을 들어갑니다.
정부 수정 들어가면 여기 투약명 수정이라고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약에 대해서 한 번도 투약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수정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입력해 나오는데 근데 약을 한 번이라 투약했다. 그러면 투약명 수정 버튼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옵니다. 투약명을 수정하실 경우 기존에 처정한 투약일지에 투약명도 모두 변경됩니다라고 예, 이렇게 경고 안내가 나오고요. 자, 왜냐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뭐 투약명을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그러니까 오타잖아요, 오타. 아니면 뭐 5mg을 넣었어야 되는데 뭐 100mg이라고 뭐 투약명을 넣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 많이 좀 그 투약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요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투약명 수정할 수 없을 때는 아까처럼 기록을 취소하고 하시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투약명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바로 수정하시면 자, 이 양명으로 기록됐던 모든 그 투약일지의 투약명은 다 바뀝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도 보시면은 자, 투약명을 수정하면 모든 투약일지 투약명이 모두 통째로 변경됩니다. 라고 제가 좀 이렇게 단어를 좀 이렇게 적용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그 별도의 기간 설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그 수정하고 싶어요. 예, 그런 거는 안 돼요. 예, 일단 모두 다 수정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수정을 또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든지 뭐 다시 또 투약물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다 수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약일지에 기록된 투약명 개별 삭제 기능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도 이번에 4월 22일 날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수급자 투약 품목 그 관리 가시면은 자, 우측에 자, 투약일의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 조정 버튼 밑에 보시면 투약일의 삭제 버튼이 있는데 자, 이걸 딱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은 이제 그동안에 투약일치 기록된 날짜하고 또 몇 회를 투약했는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잔량 조정과 투약일의 삭제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투약일 삭제인데 투약일의 삭제 버튼 누르면은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약 기록에 체크가 없어지면서 저장이 자동 딱 돼요. 그게 바로 투약 기록 취소, 즉 삭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밑에 단계별로도 좀 밑에 좀 써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밑에 단가 하나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아까 그 표양명 이력 삭제를 누르시면 처음에 그 기록됐던 그 주황색 체크가 없어지고 빈 체크 박스로 변하면서 저장이 되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이 취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잘못 기록된 그 투약명을 뭐 지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겠고요. 저희 좀 이제 프로그램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 있죠? 자, 지금 강투약이라는 이 수급자분에 대해서 투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아까 이 설명드린 건 뭐냐면 제가 1월 1일부터 실제 공단에서 1월 1일부터 이 투약일지에 잔량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쭉 한 4월 달로 좀 넘어갈게요. 아, 오늘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오늘이 4월 24일이죠. 네. 제가 오늘 4월 24일도 좀 약을 이렇게 등록해놨어요. 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 똑같은 AAA라는 약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왜 세 개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투약 기간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분명을 아셨다면은 뭐 일단 약을 하나만 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 두 개는 약 두 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약이니까. 이때는 뭐 수급자 투약품목 관리 가셔가지고 수급자 투약품목 관리 가셔가지고 뭐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됐기 때문에 이 투약이 중복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정보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수정 들어가셔서 여기는 날짜를 이렇게 조정해서 뭐그 중복이 안 되도록 좀 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뭐 4월 올라게 저장하신다든지. 자, 보면 이게 또 지금 4월 올날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미 10일하고 26일 날짜가 기록됐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 해당 약에 대해서 기록 삭제하고 나서 진행해 주면 되겠죠. 자, 자, 보시면 여기 투약 이력 삭제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죠. 버튼 누르셔가지고 아까 보면 자, 10일. 자, 보면
자, 10일자에 뭐 약을 삭제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또 10일자도 삭제하시고 또 10일자 삭제하시고 이렇게 삭제하시면은 실제 이 약에 대해서 그 기록 취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자, 3-1번에 보시면은 제가 10일, 12일 전부 다 그렇게 세 날짜 정도 삭제를 했죠. 자, 보면 여기에 기록 취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2일 날짜, 22일 날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2일 날짜에 자, 두 번째 거 약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삭제 누르셔가지고 자, 보시면은 22일 날짜네요. 여기 자, 저기 휴야기를 삭제 버튼 눌러서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시고 다시 약을 클릭하면은 예, 삭제된 게 반역 그 취소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즉시 기록 취소와 그러니까 체크가 해제되고 바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약명 여기 그 정보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투약명 수정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셔가지고 자, 일단 안내도 투약명 수정하실 경우에 기존에 저장된 투약일지의 투약명도 모두 변경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AA 약이 아니고 뒤에다가 뭐 50mg이라고 더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AA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들은 다 수정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째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그 수정을 하기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총량이랄지 이런 뭐 그 투약량에 따라서 뭐 현재 그 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안내를 하는 거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이렇게 관리해서 이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죠. 아까 그 약에 대해서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약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그 약은 어떤 추가된 다른 어떤 신규 등록된 동일한 약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별개일 뿐이지만 약명은 동일하지만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변경하시면 뭐 일단 20일을 뭐 모든 날짜가 다 이렇게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뭐 오탈할지 또는 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간편하게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투하기를 삭제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날짜를 선택해서 투하기를 삭제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좀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했어야 되는데 좀 더 지금에서 좀 하는 걸 좀 죄송하게 좀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기능 일단 제공됐으니까 일단 많이 좀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잔량 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잔량 조정. 잔량 조정도 좀 여전히 좀 많이 문의가 오셔가지고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예. 제가 외박을 한번 좀 진행해 놓을게요. 자 지금 25일 날짜를 이걸 지우고 26일도 기록을 했네요. 또 지우고 27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강투약이라는 어르신에 대해서 외박을 한번 좀 처리해 볼게요. 외박을 자, 보시면은 자, 외박입니다. 이분이 25일 날 외박을 나가셨어요. 한 12시부터. 그다음에 실제 복귀는 한 27일 하셨습니다. 12시쯤에. 일단 내용을 대략 넣고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 보면은 25일 12시부터 나가셔서 27일 날 12시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때 또 약을 이제 들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병원 입원하셨다든지 또는 자녀분 댁에 가셨다든지 어떤 행사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어르신께 자, 보면은 24일까지 예. 또는 25일까지 해볼까요? 자, 25일 날 이제 아침까지는 약을 드셨어요. 자, 약을 아침에 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점심 때부터 이게 외박 중이기 때문에 딱 외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런 약들은 자, AA-50mg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약을 지금 현재 한 6개를 이제 가져가셨어요. 6개를. 그러면
지금 현재 투약하고 나서 남은 잔량이 16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잔량 조정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잔량 조정 버튼 눌러서 6개를 가졌으니까 가져가고 나서 남은 약이 10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 빼기 6 하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16 빼기 6 하면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드시고 나서 남은 잔량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신 약이 6개니까 남은 잔량이 10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어르신이 아까 제가 27일 날 오셨다고 했죠. 27일 날 이때 이제 복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외박 중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복귀하시는 거 되겠죠. 그러면 어르신이 자 보면 아까 그 처음에 25일 날 그 남은 잔량이 지금 10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제가 투약 기록까지 해볼게요. 일단 두 개를 한번 투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박 중일 때는 당연히 투약이 안 되는 거고, 자, 복귀한 시점부터 이제 투약 기록했을 때, 자, 방금 제가 2개를 드셨다고 체크했으니까, 자, 아까 10백이 2 해가지고, 자, 8개가 단량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약에 대해서, 여기 수약 품목 관리 가시면은, 여기 정보 수정에서, 여기 분명히 처음에 50개라고 해서 기록해놨지만, 이제 잔량 수정이라는 부분에 그 약을 입력하시면 더 이상 총량하고는 관계없이 그 마지막에 입력했던 잔량으로 계속 따라옵니다. 잔량으로.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다시 24일 볼게요. 25일자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여기다 잔량을 넣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잔량 뭐 조정 사유에다가 뭐 자녀분 댁으로 가실 때뭐 6포 가지고 가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사유를. 그렇죠. 그래야지 왜 나중에 왜 약이 비지? 나중에 왜 약이 없지? 라고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놓으시면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잔량 조정은 아무튼 외출, 외박 또는 어떤 뭐 명절 때 또 어떤 특정 사유로 인해서 뭐 병원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양을 안 계신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때 이제 약을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 이때 남은 잔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 때부터 다시 또 이 잔량 조정 값이 이어지도록 해서 관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보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이론 부분이 여기 수급자 투여 품목 관리 가시면은 여기 정보수정 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투약 요일 이거를 요일 지정 안 하면 그 수급자 투약 일지에 그 약이 보이진 않습니다. 왜? 어떤 요일에 나올지 체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우리는 월요일만 드신다. 그러면 월요일만 나오는 거고, 또 월 수금만 드신다. 그러면 월 수금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뭐 격주 그 뭐 첫째 주에는 뭐 월요일, 둘째 주는 화요일, 셋째 주는 뭐 수요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고, 또는 뭐 격월 뭐 그렇게는 좀 설정이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일단 그것도 좀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여기 또 총량이라고 있죠. 총량. 그러니까 총량을 관리하는 약들이 어떤 약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자, 여기는 안내는 안 써 있지만 실제 경구용 약이 아닌 경우, 즉 뭐 연고랄지 또는 뭐 안약이랄지 또는 어떤 그 뭐 주사제랄지 이런 부분들. 이게 실제 그런 경구용 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뭐 이렇게 날마다 드실 수 있다. 또 날마다 바르신다. 그러면 이렇게 요일 다 체크하시고 뭐 식전인지 직후인지 또 필요하면 또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투약 계획까지 완료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투약 시점에서 피로시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이 약을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그다음 어떤 월요부터 일요일 중에 또는 그 아침이나 저녁 중에 한 번은 드실 수 있다. 근데 언제? 필요시마다 아무 때나.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때는 여기에 식전, 식후를 체크하지 말고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다 체크하시고 또 기간까지 다 지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은 실제 이 약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약은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없이 필요시 상태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식전이나 식후에 딱 체크해 놓으면 당연히 기록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식전, 식후 체크가 없으면은 예, 체크 없이 투약일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요시마다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체크하셔가지고요. 예, 그 바로 이제 필요시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약 기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이렇게 보면 똑같은 약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CC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은 약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중복된 것처럼 보이려고 이 투약 기간을 좀 중복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중복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중복 처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할 이유가. 왜 중복 처리하시냐면 대부분 이 갱신 버튼 있죠? 갱신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게 또 하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 보려고 또 누르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르면 제가 자동으로 이 날짜가 13일째 하면은 전 그 투약명의 복리일자가 13일이면은 새로 갱신하면 14일자로 다시 이렇게 생성이 돼요. 14일자로. 자, 그런데 또 여기 정부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또 날짜 그냥 한번 수정해 보는 거예요. 막 날짜를 이런 식으로 수정하니까 결국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테스트 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중복 처리하고 나서 투약을치 보실 때 이렇게 중복 처리된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복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투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중복 처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복 처리되는 건 저희가 또 프로그램적으로 아마 막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막아서 뭐 안 된다, 왜 안 되는지도 제가 이제 사유도 좀 안내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전산 기능으로 해가지고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요.